2023년 가을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방산 전시회장의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풍속 22노트. 폭우가 활주로를 두들기고 있었죠.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모든 나라가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이 날씨엔 불가능합니다. 20년 경력의 헝가리 엔지니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한 나라의 기술진이 움직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 헬기를 활주로로 끌고 나왔습니다. 진행합니다. 단 3글자였죠. 저러다 추락합니다. 유럽 대표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켜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그 헬기가 폭풍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10분 뒤 완벽한 착륙. 진동률 0.03%.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나라 헬기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죠. 대답을 듣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방이 20년간 무시했던 그 나라. 라이선스나 복제한다고 비웃었던 그곳. 하지만 그날 밤 폭풍 속에서 완벽하게 날아오른 그 헬기는 세계가 몰랐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저는 헝가리 출신 항공체계 엔지니어입니다. 나토 항공체계 연구소에서 10년을 일했고 지금은 유럽 방산연합의 회전익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 헬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라이선스 제품이겠지. 그게 제 첫 판단이었죠. 2023년 가을 폴란드 바르샤바 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엔 평가 대상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목록 마지막에 낯선 이름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마리논. 대한민국. 주변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한국? 아직 검증도 안 됐잖아. 실험적 시제품 아닌가?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전시회 이틀째. 풍속 18노트. 강풍이 활주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연이 줄줄이 연기됐죠. 프랑스 기체는 진동 문제로 대기. 이탈리아 팀은 기상 조건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진행합니다. 단 3글자였죠.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 바람에 테스트를 강행한다고?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국팀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리논이 활주로에 섰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기체. 특별해 보이진 않았죠. 그런데 엔진이 시동을 거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진동 측정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프로펠러 회전. 상승. 강풍 속에서도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안정성이. 뭐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진동률 0.02%.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오류입니까? 담당자에게 물었죠. 재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20년을 이 바닥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체는 5분간 비행했습니다. 착륙은 더 충격적이었죠. 바람이 여전히 거셌는데도 마리논은 흔들림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리논은 국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국산 엔진이라고? 라이선스 아니고? 웅성거림이 커졌죠.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헬기 엔진은 기술의 정점입니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죠. 그런데 한국이 그 대열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구조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한국 팀은 주저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전익 구조 진동 흡수율. 유럽 주력기 대비 18% 향상. 제 눈이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프랑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지나? 저 수치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영국 분석관을 마주쳤습니다. 자네도 봤나? 마리논 말이야. 그의 표정이 복잡했죠. 20년 동안 우리가 뭘 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이 바닥에서 살아왔지만 이 정도 수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만들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마리논 분석.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처음으로 데이터에 기록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제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완벽하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기술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이라는 걸.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였죠. 귀하의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는 대전에 있었죠.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이곳의 공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집중이 흘렀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5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악수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를 꺼냈죠. 2010년 수리온 초기 시제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0 테스트에서 6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절대 이런 걸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붉은 X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300개가 넘었죠. 이게 뭡니까? 실패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기록하고 분석하고 넘어선다는 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수리온에서 마리논으로. 진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수송, 구조, 공격.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임무를 소화해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전익 공진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특정 회전수에서 기체 전체가 공명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직접 풀었습니다. 그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외국 기술을 사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검증했다는 겁니다. 연료 탱크 냉각은요? 해상 운용 중 염분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실험 결과로, 그리고 솔직하게. 저희도 많이 헤맸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완벽을 가장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따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죠. 맑았습니다. 이 하늘에 우리 기체가 날아다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죠. 자랑스럽기보단 책임감이 듭니다. 그 대답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베낀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푼 나라였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 존경. 제 경력에서 이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건물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범하지 않았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넓지 않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길은 높았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만들어낸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과정을 기록하는 성실함,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겸손.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대한민국 기술적 자립의 철학.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나라는 결과를 자랑하지 않았다. 과정을 증명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가 알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국무부 전략회의였죠. 주제는 아시아 군사 균형 재평가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수정 요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존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술 의존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꾸려 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유럽 방산연합의 자문위원, 헝가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적 자립 현황. 그 순간 몇몇 분석관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마리논 헬기를 직접 평가했죠. 다음 슬라이드. 진동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0.02%.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주력기보다 낮습니다. 제가 말했죠. 미국 분석관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된 데이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다녀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수리온 성공률 98.7%입니다. 국산 엔진 탑재율 100%입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립률은 헬기만이 아닙니다. 새 슬라이드. AI 칩, 반도체, 엔진 부품. 하나씩 나열했죠. 자립률 수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80%, 92%, 95%.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과대평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영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품 수입에 의존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입 의존도 그래프. 급격하게 하락하는 곡선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부품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들의 부품입니다. 그 문장이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까? 찬사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둘 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미국 장교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동맹이 이 정도였다는 건가요? 동맹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파트너입니다. 이제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표가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정말 한국을 다녀온 건가? 네. 그럼 자네는 알겠군.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나라의 조용한 혁명을 목격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준을 재정의했다. 그 아래 또 한 줄. 이건 협력의 보고서가 아니다. 인정의 문서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는 단순히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균형이 움직이는 걸 목격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였죠. 당신 보고서 파장이 클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각오는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각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흔들 때 그것은 이미 역사가 된다는 걸. 그리고 역사는 지금 한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럽 방산업계에 퍼졌죠.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한 달 뒤 브뤼셀 유럽 군사포럼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받았죠. 아니, 정확히는 소환당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차갑다는 걸. 영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보고서 너무 친한 국적 아닙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이어받았죠. 한국은 여전히 라이선스 기반입니다. 자립이라는 표현은 과대평가죠.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말했죠.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와 다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는 건가? 회의가 끝난 뒤 익명 보고서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마리논 테스트 데이터 조작 의혹.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들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헬기 과장된 성능. 나토 기준 충족 의문. 제 이메일함이 터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자네 정말 확인한 건가? 현장에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내가 속은 건가? 데이터가 정말 조작된 건가?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제 안에도 침투했죠. 일주일 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린 증명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이게 답입니까? 이렇게 침묵하면 세상이 믿어줄 것 같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으니까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확신뿐이었죠.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나는 사실을 본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의심하는가? 제 손이 책상을 쳤습니다.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 제가 느낀 확신. 그 모든 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목적지 인천. 출발일 3일 뒤 마우스 커서가 예약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다시 가서 뭘 확인한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이메일이 도착했죠. 인천행 티켓이 발권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보려면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번졌다. 하지만 백신은 오직 현장뿐이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죠. 그건 갈망이었습니다. 진실을 되찾고 싶다는, 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 속에서 울렸습니다. 강하게, 선명하게.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뒤면 서울입니다. 3일 뒤면 답을 찾을 겁니다. 혹은 환상이 깨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게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환상이었는지. 3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장마철이었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를 보냈습니다. 테스트는 오늘 밤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죠. 밤에요? 이 날씨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의심을 받았으니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증명하겠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을 때 비는 폭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했죠. 야외 활주로였습니다. 조명이 빗속을 뚫고 있었습니다. 마리논이 서 있었죠. 기술진들이 기체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날씨에 정말 시험을 합니까?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의심받을 수는 있어도 의지를 의심받을 순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죠. 관제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풍속계가 숫자를 토해내고 있었죠. 풍속 22노트, 돌풍 27노트.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죠. 오늘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죠.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엔진 소리.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기체를 때렸습니다. 상승. 마리논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 엔진 2번, 온도 상승. 기술자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기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승했죠. 온도 안정화 중.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상 범위 진입.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진동률 0.03%. 풍속 22노트 속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노는 폭풍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또 쳤습니다. 기체 옆을 스쳐갔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전 비행 시작. 기체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이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궤도는 안정적이었죠. 엔진 온도 정상. 진동률 0.03% 유지. 유압 시스템 정상.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에서 마리논의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착륙 준비. 기체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활주로 위에 물웅덩이가 파도처럼 일렁였죠. 조심하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노는 정확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물이 튀었죠.
그러나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관제소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 두 명. 곧 모두가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마리논이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기술진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고마워하십니까? 제 믿음을 되찾아 주셔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진실을, 확신을,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폭풍이었고 그들은 혁명이었다.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그 빗속에서 마리논이 빛났습니다. 그건 철이 아니라 의지로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걸.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죠. 일주일 뒤 브뤼셀 본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했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헬기 검증권 재개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죠. 네. 직접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첫 슬라이드. 폭풍 속 시험 날짜와 기상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풍속 22노트, 돌풍 27노트.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조건에서 시험을 했다고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행 성공률 100%. 진동률 0.03%. 엔진 안정성 그래프.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빗줄기가 카메라를 때리는 소리. 천둥 소리. 그리고 마리논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는 장면. 폭풍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날아가는 모습.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착륙하는 장면까지. 6분짜리 영상이었죠.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조작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 폭풍이 조작입니까? 이 번개가 조작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한숨을 쉬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2%. 엔진 자체 개발. 나토 기준 전 항목 충족. 숫자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이것들도 조작입니까? 침묵. 긴 침묵이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형 회전익기 체계를 나토 레퍼런스에 등재할 것인가?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프랑스, 독일, 영국, 마지막으로 미국. 만장일치였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죠. 대한민국 마리논, 나토 레퍼런스 등재.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영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미안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늦게 본 거죠.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나토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나는 군사 분석가다. 하지만 오늘은 경외심을 배웠다. 그 아래 또 한 줄. 진실은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결과로 존재할 뿐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죠.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건 당신들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답다고 생각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흰 비행운을 남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증명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죠.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해야 했고, 언론 인터뷰도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이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토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 하늘에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데이터가 인간의 존경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나토 공식 발표 다음 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더 콰이엇 파워 오브 코리아. BBC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로이터, AFP,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미소도 짓지 못했죠.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브뤼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파리.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부스 앞은 인산인해였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동 대표단,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모두가 마리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업체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미국 부스도 마찬가지였죠. 한 프랑스 영업 담당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산이 나토 기준으로 인정되면 시장은 바뀐다더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바뀌고 있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세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기준은 바뀐 게 아니라 바로잡힌 것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늦게 본 것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움이 느껴졌죠. 하늘이 무너진 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자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하늘은 열렸죠.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패배감과 존경, 자존심과 경외.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후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펼쳐졌죠. 푸른 하늘, 흰 구름. 저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같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는 달라졌다. 스튜어디스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서구의 오만이 무너지고 한국의 하늘이 열렸다. 그 아래 또 한 줄. 조용한 혁명은 총성이 없었다. 대신 진동이 있었다.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바꾼 것도 아니었죠. 진실이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바르샤바의 폭풍, 서울의 연구소, 워싱턴의 회의실, 브뤼셀의 침묵, 그리고 대전의 밤.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죠.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갔죠.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 숨은 의지를, 그 도시가 만들어낸 혁명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죠. 공항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같은데 주인은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 파리. 유럽 항공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죠. 주제는 차세대 군사기술의 도덕적 기준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슬라이드 첫 장을 켰습니다.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하늘을 만들지만 그들은 하늘의 의미를 바꿨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벽은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산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붉은 X 표시로 가득한 화이트보드 사진. 이것이 그들의 실패 기록입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3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기록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한 프랑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 네이션 댄 리로트 더 스카이였습니다. 제 회고록이었죠.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엔진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마리논의 첫 비행을 묘사한 문장이었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죠. 글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음 달 서울. 출판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김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포항 해병대 항공단. 마린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정비병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죠. 한 기술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5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에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기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마린원들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었죠. 그건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산과 들, 도시와 바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숨은 노력을, 이 조용함 속에 담긴 혁명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쳤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 하늘을 가로지르는 궤적.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정복의 공간이 아니라 계승의 공간이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행이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도시는 컸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펼쳐졌죠. 끝없이 푸른 하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엔 소리 없는 함성이 있었다. 그건 한국의 이름이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비행했고 철학으로 착륙했다. 한국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가르쳤다. 나는 이제 안다. 그들의 혁명은 조용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날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그 빛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미래를, 희망을, 그리고 계속되는 비행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제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아름답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